예, 1번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고3 9월 평가원에서 이제 역시 정적분과 그다음에 이제 방정식에 이제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 이제 출제되었고, 사실은 30번보다는 21번이 난이도가 훨씬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그런 형태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풀이법 자체는 거의 이제 근사하게 접근하는데, 다만 여기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여기에 이제 점대칭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함수기 때문에 이제 Y축 대칭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정적분에서 아래끝, 윗끝이 부호가 반대일 때 그 값이 제로다라는 원리를 통해서 정적분을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대목이 역시 이 문제에서 이제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칭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의 주제가 되겠고요.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fx가 로그 함수가 포함된 함수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가조건에서 gx는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문구 때문에 결국에는 이 c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요 문구가 역시 이번에 그 9월 평가원에서 똑같이 이제 나왔는데, 이 함수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ddt. 자, 이것이 이제 정적분의 정적분, 미적분의 제1 정리라고 불리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정적분의 성질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대목이 여기서 이제 또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개다라고 했으니까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것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경우를 다시 한번 헤아려 봐야 될 거고요. 자, 그때 그 경우 중에서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그렇다면 차례대로 알파1, 알파2, 알파3 그리고 알파m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미지수 3개가 어떤 값을 갖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자체는 좀 계산이 좀 복잡한 관계로 고3 이과 기준으로 2등급 이상 학생들에게 맞춰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자,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정적분의 미적분화 제1정리인데, 한솔 선생님,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ddt. 자, 이것을 미분하면 값이 어떻게 되죠? 예, fx 됩니다. 이것은 이제 매번 시험 때 출제되고 앞으로도 이번 수능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때 정선진 팀장님, 자,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또 봐줘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인테그랄 a부터 x, 자, 이렇게 fdt 구간에 미지수가 있을 때 저희가 이 값을 제로로 만드는 x가 존재하죠. 그게 어떤 것입니까? 예, x에다가 a를 대입합니다. x에다가 a를 대입하게 되면 저때 이게 아래끝, 윗끝이 같아지면서 이것이 제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기함수라고 불리우는 게 있습니다. 이제 원점 대칭이라고 불리우는데, 만약 어떤 함수가 자, 이와 같이 이제 원점 대칭 함수, 즉 기함수라고 했을 때, 자, 인테그랄 gx dx. 자, 근데 이때 아래 끝, 윗 끝이 서로 부호가 반대다. 자, 얘가 마 a이고 얘가 a라고 했을 때, 한솔 선생님, 이 값은 얼마가 되죠? 예,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값을 도출해 내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요 정도 내용 가지고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두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일단 fx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fx는 ln x 4제곱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c다. 자, 근데 자, 이 gx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ddt입니다. 자, 첫 번째 미적분화 제1정리에서 g'x는 fx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ga는 제로다라고 두 번째에 의해서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이제 fx가 자, 이것입니다. ln x 4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c인데, 자, 여기서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g'1은 f1이 되고 이 값은 제로가 돼야 됩니다. 자, 따라서 f1은 ln x자리 1 대입하면 2마 c가 되고요. 자, 그때 이 값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자, 따라서 c는 ln 2가 되고요. 그렇다면 2의 c제곱은
2가 됩니다. 자, 답에서 이야기하는 E의 C의 제곱을 이제 구했습니다. 자, E의 C 제곱은 이제 정리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제 GX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fx 그래프의 개형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C가 ln2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ln2로 바꾸고요. 자, 그렇다면 얘는 ln 2분의 x 4제곱 플러스 1. 자, 2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자,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x를 구해보겠습니다. f'x는 x 4제곱 플러스 1분의 4x 세제곱. 자, 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때 자, f'x가 자, 다음 것 같고,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0에서 부호가 이렇게 변합니다. 0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고 있고요. 자, 0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f'x 그래프 자체가 이미 기함수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역시 fx는 우함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fx 그래프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한쪽만 그리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함수 형태가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f0이 자, f0의 값이 자, 지금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 이제 자, f0의 값은 마이너스 ln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1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자, 이것이 우측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될 것입니다. 얘가 1에서 극소값을 가는 것이 이제 명백한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 정근선을 가질 수도 있고 사실 방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자, 따라서 fx의 무한대에서의 극한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선생님, 예, 이것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로 시요? 예. 예,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값이 이제 무한대로 쭉 이제 증가하는 자, 이런 이제 그래프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gx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의 값은 자, 어떤 x가 0인 점에 대해서 점대칭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0부터 1까지는요. 자, 0부터 1까지는 이 그래프가 감소합니다. 자, 감소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1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증가를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그래프. 자,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자, GA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자, GA 값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 점의 좌표는 0,GA가 되겠습니다. X 좌표가 0이기 때문이죠. 자, 0,GA가 되고, 자, 지금 GX 자체가 fx가 우함수입니다. fx가 우함수이기 때문에 gx는 적분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함수는 아닙니다. 기함수는 아니지만 어떤 점에 대한 점대칭 함수가 됩니다. 자, 그 점이 이제 0,GA가 되겠죠. 따라서 0,GA에 대해서 좌측은 이와 같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0,GA에 대한 점대칭 그래프가 바로 y는 gx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되고요. 자, 근데 이 그래프에다가 이제 x축이 이제 극히 되거든요. GA의 값에 따라서 이것이 아래 위로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값이 제로가 되는 순간이 교점이 3개가 되기 위해서는 만약 x축이 이와 같다라고 한다면 교점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이 극대와 극소의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교점이 3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점이 3개가 존재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은 교점이 2개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극소가 x축에 접할 때, 자, 이때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 극대가 x축에 접할 때, 자, 이때 역시 이때가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만족해주는 값이요. 자, 지금 자,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제로가 돼야 된다는 것은 그 a라는 점이 x축 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x축에 존재하는 점은 4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례대로 크기 순대로 이것을 저희가 알파1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알파1이라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같은 방식으로 여기를 알파2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x의 값은 마일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여기를 알파3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알파4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자, 이것이 y축이 이렇게 선을 긋게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 점에 대해서 대칭형이기 때문에 알파1과 알파4는 y축에 대해서 정반대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알파1의 값은 알파4의 반대 부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역시 뭐 알파2도 알파3에 대해서 반대 부호이지만 뭐 이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봐줘야 될 부분은요. 지금 이제 나조건 알파1, 알파 m,
자, 알파1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알파-m이라고 적혔는데 지금 방금 알파4가 마지막 번호란 걸 알게 됩니다. 자, 따라서 알파1부터 알파4까지다. 알파1부터 알파4까지 GSDX 자, 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K는 구해야 할 값일 겁니다. 자, 그리고 알파-m은 알파4 마지막 숫자입니다. 알파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fSDX다. 자,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자, fx가 자, 여기서 fx의 값은 g'x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은 절대값 g'x 자, 그리고 dx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g'x라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자, 근데 구간 0부터 1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0부터 1까지는 모두 음수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마이너스가 붙인 상태로 절대값이 사라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1 자, G'X 자, dx가 되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적분을 한다면 알파4 G1 G0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이때 자, 여기의 값이 이제 G1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 값이 이제 G0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G1과 G0을 뺀 값은 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K 알파4 자, 그리고 G0 G1입니다. 자, 지금 방금 여기가 이제 G1이라고 했는데요. 이쪽을 X축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의 조건에서 A가 알파1일 때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파1이 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진짜 X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따라서 이 부분이 진짜 X축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하나의 경우로서 나타냈고 실제로는 A는 알파1 조건 때문에 이것이 X축은 아닙니다. 자, 이것이 이제 X축이고요. 그렇다면 X가 1했을 이 함수 값은 실제로 제로입니다. 그래서 G1이 제로다면 K 알파4 G0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좌변은 정리가 끝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변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좌변을 정리할 차례가 되는데요. 이 좌변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사실 이 그래프가 가만히 보면 원래 원점 대칭 1 그래프보다 위로 GA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래프를 밑으로 GA만큼 내린다면 원점 대칭 그래프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인테그랄 자, 알파1 자, 그리고 알파4 자, 이때 이 GX 그래프를 밑으로 GA만큼 내리자. 자, 밑으로 G0만큼 이제 내린 그래프니까 이것이 이제 원점 대칭이 되고요. 이때 알파1과 알파4는 이제 부호가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이것의 정제분의 값은 제로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인테그랄 알파1 자, 그리고 알파4 정제분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자, 이것을 분리시킨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알파1 알파4 G0 dx 자, 그리고 이것을 간단하게 정제분 계산하게 된다면 알파4 마이너스 알파1 곱하기 G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좌변의 값이 알파4 마이너스 알파1 곱하기 G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값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자, 정리가 되겠는데요. 자, 좀 전에 알파1은 마이너스 알파4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파1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4를 대입한다면 이때 좌변은 2 알파4 G0과 같고요. 자, 그렇다면 좀 전에 구했던 이 우변은 K 알파4 곱하기 G0과 같습니다. 자, 두 좌변 우변은 같기 때문에 따라서 K는 2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다음 문제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문자들을 모두 정리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정답은 MK 곱하기 2C제곱 이때 M이 4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K는 방금 구했습니다. K는 2입니다. 자, 그리고 EC는 자, 처음부터 구했죠. 2였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의 값은 자, 16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이제 가장 이제 주안점이 되는 부분이 역시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형태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미적분화 제1정리는 100%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정도로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특히 이번에 30번보다 21번이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중상위권 문제가 난이도가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30번에 배치해서 단답형으로서 틀리게 만든 것보다 21번에 배치해서 어느 정도 좀 평균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번 시험도 역시 21번에는 다음과 같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역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트렌드에 좀 맞춰본다면 역시 미적분화 제1정리에 관련된 방정식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자, 그렇다면 그 문제들이 대체로 조금 더 간소화시킨다면, 자, 이와 같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등급이 조금 더 낮은 학생들에게는 특히 이 대목, 이 정적분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2 때부터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난이도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미적분화 제1정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단한 문제로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등급 수준이나 3등급 수준의 학생들은 미적분화 제1정리에 관련된 계산 위주. 자, 그리고 2등급이나 3등급 학생들에게는 자, 위와 같이 이제 대칭성을 이용한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성질. 그리고 이제 1등급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문제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요령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